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형용사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팔품사 호구 3절 그리고 제가 만든 팔품사 가계도에 의하면 먼저 이제 장남이 이제 두 번째 세대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와 삼촌을 따라 목욕탕을 간다는 비유를 들면서 명사 그리고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로 꾸며주는 게 바로 형용사의 존재 이유이자 펑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분사까지 끌어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강의는 아까 형용사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디에 배치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는 팔품사 호구 3절이 끝나고 문장의 오형식을 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릴 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그보다 지금 여기 넣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걸 그냥 급하게 그냥 녹화하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유사보호입니다. 한 번이라도 유사보호 또는 준보호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정말 영어를 그래도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문법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스치고 수박 겉 핥기 하듯이 한 번씩 지나갑니다. 알려면 알아라. 너희가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그리고 정말 영어 점수를 100점 맞고 수능도 100점 맞고 이런 걸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애들만 알아들어라 하는 식으로 쭉 지나갑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몰라도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도 있고, 아니면 알면 좋으나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선 너희들이 진도부터 빼고 알 거 다 한 다음에 이거 알 사람은 알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문법을 좀 파괴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그동안 제도권에서 가르쳤던 그런 문법을 약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지만 엄연히 문법이 있는 거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코케이션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제가 오늘 그 준보호, 유사보호에 대해서 한번 급하게 강의를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사보호, 말 그대로 보호라는 소리예요. 팔품사 호구 3절 문장의 오형식에서 문장의 오형식 SVOC 중에서 보호가 들어가는 것은 몇 형식 몇 형식이죠? 이쯤 되면 이제 아셔야 됩니다. 2형식과 5형식입니다. 이건 모르면 영어를 모르시는 거와 같아요. 자, 보호라는 말을 모르셔도 영어를 모르시는 거고요. 보호가 들어가는 문장이 몇 형식 몇 형식이야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아직 영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문법을 모르고 영어를 말씀하고 계시거나 영어를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또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난 문법 공부 안 해도 영어 된다더라. 말하기가 중요하다더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러시면 평생 영어를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영어를 먹고 살아야 되고 회사 가서 계속 영어 시험을 치셔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조언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고요. 문법을 한번 제대로 빡세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한 번도 간절하게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한 번만 진정성 있게 문법을 처음부터 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유사보호를 다 떠나서 보호라는 말을 아셔야 되고, SVOC 중에서 C를 보호라고 그러고요. 이게 C가 들어가는 건 SVC 그리고 SVOC가 들어가는 2형식과 5형식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호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은. 근데 제 주제가 뭐라고요? 유사보호랍니다. 유사보호. 자, 원래 보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팔품사 호구 3절 중에서 뭐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답을 미리 다 알려드렸어요. 이건 취지. 컨닝 페이퍼랑 똑같은 거예요. 문법을 제가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씩 가보자 하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문법의 끝을 본 사람으로서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외우면 되는 겁니다. 이 C 자리는요, 뭐가 들어간다? 명사 상당어구 또는 형용사 상당어구가 들어갑니다. 즉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I am happy 형용사 들어갔죠? I am a student 명사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유사 보호에 대해서 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유사가 무슨 뜻일까부터 시작해보죠. 유사 제품을 조심하시오.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우리 한국 거를 뺏기는 유사 제품 뭐가 있죠? 중국 김치 같은 거요. 그렇죠? 한국의 한복을 뺏기는 게 뭐가 있죠? 중국인 한푸 같은 거. 다 가짜잖아요. 우리 게 진짜잖아. 유사 제품이란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짝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퉁. 진짜 보호가 아닌데 보호처럼 행동하는 것을 유사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영어에서는 또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는 또 준자라고 써요.
유사라는 말도 쓰지만 준자, 준동사처럼 4대 준동사처럼 보어에 준한다 해서 준보어라는 말로도 씁니다. 자, 뭐가 됐든 둘 다 아시면 돼요. 유사보어, 준보어. 모든 유튜브 강의나 문법책이나 어디선가 보시면 한 번씩 꼭 들으실 단어예요. 그럼 지금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짝퉁이구나. 진짜 보어가 아니라 짝퉁이구나.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보어는 몇 형식과 몇 형식에 쓰인다고요? 2형식과 5형식. 그러니까 2형식과 5형식에 쓰인 보어는 진짜 보어죠. 짝퉁 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형식과 5형식에 쓰인 보어는 유사 보어 또는 준보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니까. 그쵸? 그러면 언제 유사 보어라고 이름을 붙일까? 바로 1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1형식. 1형식은 원래 SV로 끝나죠. 아시죠? SV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SV로 끝나도 돼. 그런데 심심하거든. 원래 1형식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 2형식을 자동사라고 그러고 3, 4, 5형식을 타동사라고 해요. 그럼 타동사는 제 지난 영상을 보십시오. 목적어가 필요한 거는 타동사, 필요 없으면 자동사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 없으면 완전하다고 표현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법책을 참고하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5형식 할 때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답은 이겁니다. 1형식에 쓰인 보어를, 원래 1형식은 문장 성분이 S하고 V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던 거니까 머릿속에 각인돼 있을 거예요. SV밖에 없는데 뒤에 뭐가 하나 더 달렸네. 그래도 원래 SV여야 되지만 근데 SV로 끝나지 않고 뒤에 보어 같은 게 하나 더 달려서 마치 1형식이 2형식으로 점프한 것처럼, 자, 1에서 5형식으로 갈수록 더 고급이 되는 겁니다. 1이 제일 원시적인 거고요. 5형식이 가장 세련된 거예요. 그렇게 영어가 진화한 거거든요. 근데 1형식보다 2형식이 더 세련된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형식에서 끝나야 되는데 뭐 하나를 갖다 붙였더니 원래 1형식에는 붙는 게 아닌데 2형식처럼 보어를 갖다 붙였더니 2형식처럼 해석되는 경우를 전부 유사보어, 즉 1형식에 붙은 보어를 유사보어 또는 준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That's it.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들어가죠. 예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유명한 걸 찾아봐도 뭐 별게 없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텐데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영어가 굉장히 상급이에요. 유사보어를 자유롭게 해석되고 대충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게 유사보어나 들리군거나 아니면 쓸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중상 아니면 상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들어보십시오. 자, 한자어를 하나만 쓸게요. 그는 요절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요절, 젊어서 죽는 걸 얘기하죠. 제임스 딘이 뭐 30, 40대 때 죽는 거나 진짜 세계 최고의 스타들은 의외로 빨리 죽잖아요. 그런 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절했다. 젊어서 죽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해보십시오. 가장 적은 단어 수로 얘기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He died when he was young.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유사보어라는 걸 알면 이거보다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 3단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대답하신 분들이라면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자막도 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이 불편하고 정말 user friendly 하지 않은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이미 수준이 대단한 걸로 보이니까요. 자, 만약에 이거를 3단어로 얘기 못하는 분이시라면 한번 제 강의를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답은 he died young입니다. He died young. 그는 죽었다. 원래 죽다라는 말이 목조가 필요 없거든요. S까지 끝나면 무엇을? 이라는 매직 퀘스천 한번 던져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죽었다. 무엇을? 죽는 게 목적어로 필요한 단어가 아니죠. 그는 어디에 죽었다. 에서 죽었다. 언제 죽었다라는 내용이 필요하지.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가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3, 4, 5형식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럼 1, 2형식이거든. 한마디로 1, 2형식이라는 말 자체가 자동사, 스스로 완전한 동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e died 하면 영어가 끝난 거예요. 그는 죽었다. 이건 1형식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뭘 갖다 붙였죠? young을 하나 갖다 붙인 겁니다. 젊어서, 젊은이라고 형용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왜? 보어는 뭐가 된다?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되거든. 그럼 또 해볼게요. 그는 백만장자인 상태로 죽었다를 영어로 또 어떻게 할까요? 백만장자인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백만장자였던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또 어렵게 말할 수 있겠죠. He died when he was a billionaire. 또는 뭐 he died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굳이 그런 거 붙이지 않더라도. 짧게 세 단어 얘기하면 he died a millionaire 하면 됩니다. 오? 굉장히 쉽네? 자, 보어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보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거는 set, 정해진 룰이에요. 룰입니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형식에는 오형식 맨 끝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는 무조건 100% 정답이구나. That's it.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보어라는 말만 들으면 형용사 명사만 넣으시면 되는 건데 이거 1형식에서조차도 이걸 넣을 수 있구나가 포인트인 거죠. 이건 문법의 파괴죠. 학교에서는 SV밖에 안 가르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완벽히 그 문법을 뒤집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사보호 문법 자체가 제 덕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을, 특히 중위권에 있는 학생부터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룰이 없고 하나로 이해되는 걸 좋아하지 외워야 되는 게 많고 예외가 많은 걸 다 학생들은 싫어하죠. 영어에 그렇게 예외가 많을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본의 영문법을 들여왔기 때문에 예외가 꽤 있는데 이 유사보호조차도 문법 책으로 가르치다 보면 예외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준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자 문화권에서.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보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짝퉁이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말이 달린 게 1형식에 쓰였기 때문에 짝퉁이란 말이 붙은 것뿐 유사라는 말이 붙은 것뿐 보호랑 완벽히 기능이 똑같아요. 자, 여기는 형용사랑 명사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e died young, 형용사 썼죠. 젊은 이라는 소리거든요. 어린. He died a millionaire. millionaire가 백만장자라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말 돼요. 그럼 또 이렇게 해보죠. married, 결혼했다라는 말로 해보죠. 이것도 또 자동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나는 너와 결혼했어. I married with you 라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It takes two to tango. 탱고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이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모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자타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marry라는 거는 타동사도 되기도 하지만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marry with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건 그냥 married인데 어쨌든 자, 보시면 나는 그들은 결혼했다라고 해보죠. They married. 그들은 결혼했다. 주어가 they이고 married, 결혼했답니다. 그럼 문장이 끝나요. 이건 1형식 자동사로 married를 쓴 겁니다. 타동사로 써도 돼요. I marry you 해도 됩니다. marry with라는 말은 없어요. 타동사로 쓸 때는 그냥 목적어 발음하면 돼. I marry you. 그러니까 would you marry me? 라고 하잖아요. 청혼할 때. marry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they로 묶었습니다. 제가 이걸 유사보호 설명하려고. 자동사도 되니까 they married. 그럼 결혼이 끝난 거야. 1형식이야. 그런데 they married 뭘로 할까요? 제가 젊어서 결혼했다로 계속 그럼 young을 쓸게요. They married young 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자, 여기는 뭐 무슨 자리다? 1형식이지만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갖다 붙이면 자동으로 2형식처럼 보호처럼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형식하고 2형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1형식이나 2형식은 둘 다 보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유사보호라는 문법 체계 자체가 1, 2형식을 하나로 묶어버릴 효과가 있어요. 그럼 1형식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5형식이라는 자체 개념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니까 제도권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이유는 진짜 미국 원어민들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말을 쓰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걸 100점 방지용 또는 100점 맞은 사람 최상위권 탑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문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미국에 살거나 살지 않아도 이 말을 들으면 형용사나 명사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이건 보호구나. 1, 2형식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어. 오케이. 그럼 they married young 되는구나. they married old 해도 되는 거예요. 늙어서 결혼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 뭐냐면 이 유사보호라는 것 자체가 뭘 설명하기에 이런 보호가 오는지를 제가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뒤에 보호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의 개념은요. 어떻게? 그가 죽었다. 어떻게? He died.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를 얘기하잖아요. 자, 개념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가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 어떻게 내용은 전부 다 부사적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부사의 관점은 어떻게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부가적인 내용이거든요. 필수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용사까지가 필수고 나머지 부사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니까 문장 뒤로 밀어내고 전부 다 맨 끝에 적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필수 내용이 아닌 부사적인 내용이 바로 어떻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죽었대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이 보어는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가 죽었을 때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젊은 상태, 그가 죽었을 때 a millionaire, 백만장자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관심은요, 원래 말을 이렇게 풀면 돼요. He died young은 원래 풀었으면 이거예요. He died when he was young. 이게 원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랑 주어를 다 뗀 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어째 보면 분사구문처럼 된 거죠. 다 떼고 형용사 뒤에만 붙인 거예요. He died when he was young을 when he was를 떼고 he died young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이래야 두 문장이 합쳐진 효과가 있죠. 보어의 기능이 원래 그거예요.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보어는요, 형용사라 그랬죠. 이게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잖아. 형용사는 뭐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하는 상태. 죽었을 때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죽었다면 절대로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라는 그 설명을 따로 부사구를 만들어서 뒤에 딱 적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의 상태를 He died millionaire. He died when he was a millionaire. 이게 원래 말이거든요. 그가 백만장자일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당시를 보니까 그가 백만장자인 상태더라. 죽은 당시를 보니까 그가 젊은 상태였더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보어는 뭘 가리킨다? 뭘 얘기하고 싶어 한다? 상태, 즉 형용사적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명사조차도 형용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millionaire면 어때요? millionaire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상태, 즉 형용사적 의미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 C는 형용사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근데 명사도 그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게 굳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빌딩. 뭐죠? 지어진 상태를 나타내니까 이미 지어진 것, 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딩을 영어 해석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빌딩은 그냥 건물이란 뜻입니다. 이미 지어진 것, 제가 동명사 때 설명했죠. 이미 지어진 것, ing가 붙으면 이미 과거예요. 지은 건데, 빌드는 짓단데, 빌딩은 과거의 의미를 달고 있으니까, ing니까, 이미 과거에 지어진 것, 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명사조차도 뭐가 들어가 있죠? 상태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랑 명사는 진짜 부자지간이 맞아요. interchangeable한 의미가 상용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사보호도 형용사가 맞으나 명사도 상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millionaire인 상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호에는 형용사도 명사도 둘 다 들어갈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1형식일 때 이때 명사나 형용사가 뒤에 붙으면 이걸 유사보호라고 하고 2형식처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나 문법책이나 이디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음식 상했네? 냉장고 열어봐. 야, 냄새나. Smell bad. 음식 상했나 봐. The food went ba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go라는 동사를 쓰면 go가 자동사예요. 그렇죠? 나는 어디에 가다. go까지 끝나고 을을로 물어봐 보세요. Magic question, 을을. 목적어가 달리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자동으로 1, 2형식으로 가는 이게 팁인데 the food goes. 음식이 갔다. 어디에 가는 거지. 어디를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말 잘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우선 한국말을 잘하셔야 영어도 잘해요. 언어적 기능이 원래 뭐냐면 어디에 간다가 맞아요. 가다는 장소에 따른 장소 방향 시간과 결정된 이 부사적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I go to school. 그쵸? 학교에 간다가 맞지 학교를 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한국 어르신들이 한국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영어 강의를 오랫동안 했지만 대부분 학생들 진짜 한 50%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랜덤으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물어보면. 이게 틀린 한국어예요. 틀린 한국어. 잘못된 거죠. 다른 한국어 아니에요. 틀린 한국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어적 감각이 없으실 거예요. 왜? 언어를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간다가 바른 한국말입니다. 그렇죠? 바른 한글이에요. 한국어고. 학교를 간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음식이 간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에를 물어봐야지. 무엇을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기다 이제 뒤에 고에다가 원래는 부사적 내용 어디에 장방시에 관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부사적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go는 become, come 하고 뜻이 똑같아요. 이게 자동사로 쓰면 뜻이 뭐가 되냐면 뜻이 상태가 변화되다라는 뜻입니다. become 하고 뜻이 똑같아요. become의 뜻은 아시죠? 뭐뭐가 되다. 뭐뭐가 아니었는데 뭐뭐가 되는 게 become입니다. come도 똑같아요. be를 때도 come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오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원래 자동사의 뜻은 뭐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알게 되었다. 몰랐는데 알게 되었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came to know라고 합니다. come to 동사 원형. come이 상태 변화거든요. I came to know what I didn't know before.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come, become 전부 다 상태 변화죠. 그리고 go도 똑같아요. 오고 가고 되고 다 뜻이 똑같아요. 뭐 상태가 변화되는 거. 이거 자동사적 해석 방법인데 이 go에다가 또 come에다가 become에다가 뒤에 보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become은 이형식 동사라서 원래 보호고 이 go는 가다라는 뜻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동사 1형식이거든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근데 the food 음식은 goes 간다 bad 나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음식이 상한다 소리예요. 과거형으로 말하면 go의 과거가 went니까 the food went bad 음식 상했다야 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근데 bad라고 하는 나쁜이란 상한이란 뜻도 있거든요. 형용사를 붙여서 they go ba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bad는 뭐다? 유사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일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충되는 언어, 다른 언어, 그 뜻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1, 2형식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 2형식은 거의 섞어 써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현대 영어로 올수록. 근데 과거 일본의 영문법이라든지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굉장히 스트릭하게 배운단 말이죠. 자, 1형식. 그러니까 go 다음에는 go to bed, go to school, go to movie theater. 거의 이렇게 정형화되게 막 계속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1형식인데 뒤에 뭐가 보호가 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호가 오는 문장만 보면 경기 일으키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they go bad. 그럼 나빠진 거예요. go bad란 말 자체가 상했다, 나빠졌다, 성질이 더러워졌다, 네가 쉬었다, 뭐 하여튼 그런 나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사보호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형식은 거의 의미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쨌든 뒤에 자동사 뒤에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 뒤에는 보호가 붙을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가 한결 쉬워지죠. 1, 2형식을 하나로 묶고 3, 4, 5형식을 하나로 묶고 1,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 없어. 3, 4, 5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동사까지 끝나고 무조건 잠깐 pause 정지하시고 매직 퀘스천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이라고 물어보십시오. I love까지 말한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세요. 무엇을? You, 너를. 을로 물어봐지는 대상이네. 그러니까 이 love는 타동사였던 겁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go, 가다. 어디를? 이거 틀렸다겠죠. 어디에가 맞는 문장입니다. 을로 안 물어봐죠. 그러니까 go는 자동사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동사, 타동사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꿀팁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유사보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형용사가 정말 완전히 끝났네요.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부사에 대한 영상을 한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전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는 매일마다 하거나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만약에 짧게라도 올리게 되면 이것만 꾸준히 저랑 함께 하시다 보면 뭐 몇 달이 걸리든지 그러면 언젠가는 영어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게 생길 거라고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한번 이 길을 끝까지 가본 사람의 머릿속을 진짜 USB가 있다면 복사하는 거, 그쵸? 알파고의 머리를 복사하고 바둑 잘 두는 사람의 그 바둑 머리를 복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머리를 복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끝까지 해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끝까지 했나, 그리고 저 끝까지 가면 뭐가 보이나,
그리고 산에 올라봐야지 산 정상에서 내려가서 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배움도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 커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자막도 달지 않고 그리고 자막 달지 않을 거예요.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하지만 정말 진심인데 그냥 말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이 말이라도 좋으니까 혹시 이 말을 알아들으실 수만 있다면 그냥 제 영상을 처음부터 봤다면 그래도 좀 알아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예 기초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더 친절하신 분 정말 기초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듣고 그래도 혹시 좀 갈급함이 있으시면 제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도움이 1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부자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몸 건강히 계십시오. 안녕.